발표 준비, 회의 준비 다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줬네. 자, 아이고 회의들 합시다.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자, 그러면 우선 좀 지난주 집값 그 동향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지난주 집값은 누가 주? 제가 주셨습니다. 예, 지난주 집값은 서울 아파트 값이 4주 연속으로 올랐어요. 그 전주에 비해서 0.1%더 올랐는데 이게 지난주에 17일 날에 규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서울 집값 얘기하는 거지? 예, 서울 집값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울 아파트 매수문의가 막 폭증해가지고 가격이 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6.1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예, 예. 그러면 원래 6.17 대책이 발표하는데 왜 집값이 오르지? 자꾸 문의가 늘지? 이제 규제 이전에 어. 조금 어떻게 해서든 좀 먼저 팔자? 먼저 팔거나 어. 매도하는 좀 문의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특히 송파구 아파트값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송파구? 예, 0.1%, 0.31%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약간 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보도자료 다들 한장 보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면은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잠실주공 5단지가 한 5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가까이 호가가 뛰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한 열흘 전만 해도 한 20억 8,300만 원? 그쯤이었는데 그 이제 발표 나고 나자마자 바로 21억 5천만 원 그쯤까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저희 많이 이제 보는 부동산 땡땡 그 카페 아시죠? 거기 커뮤니티 막 이용자분들이 막 이제 정부가 지정하면 여기는 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고 왜냐면 오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예. 실제로 뭐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만 20건 거래가 하루 만에 19일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이게 근데 그 사실이야? 뭐 하루 만에 19건인가 20건 거래가 됐다던데? 팩트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일 관심 지역은 결국 송파였네? 예, 근데 조금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사실 그 지난주에 제가 참고한 자료는 부동산 애니메이스 자료인데 얘는 이제 좀 사실상 좀 이전에 그 규제 발표 직후에 조금 이렇게만 반영이 됐지 완전히 다 반영 규제 효과가 전체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랑 경기 인천 지역 보면은 신도시 지역 중에 그 파주운정 지역이 한 몇 번째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올랐는데 지난주 주간 상승률 4위? 네, 5위인데 5위. 그 이제 일산 동구랑 서구에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그 파주 원정이 거기랑 김포랑 그 지역이 이제 풍선 효과로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 두 곳이라 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이 지난주 동향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 네,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내가 좀 지난주에 특이하게 좀 들었던 거는 이건 뭐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 지수인데 그 매도 우위 지수하고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거 나 누가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던데 그 매수 우위 지수가 133인가까지 갔는데 지난 한 주에 그러니까 갑자기 오른 거야. 막 폭증을 한 거야. 이게 폭증을 해서 133.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도 막 좀 집 좀 사고 싶어요. 막 매수자들이 막 몰려든 거죠. 이게 정부가 6.17 대책 발표하고 나서 뭐 오히려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은 대표적인 지수 같아요. 참고들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난주는 그랬고 금주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아니면 금주에 분양 단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아파트 분양이 뭐 최고의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 같아. 매주 그냥 어디서 뭐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지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는 누가 추진한 거지, 그거는? 지은이. 6월 넷째 주에 23개 단지 전국에서 23개 단지 분양을 하는데 제가 유망 단지 딱 2개만 꼽아봤습니다. 23개 단지? 네. 많이 하네. 네. 전체로 그럼 몇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12,564가구. 12,500가구. 네. 많이 하네. 네. 근데 이제 유망 단지로 딱 2개 꼽아봤는데요. 두 군데? 네, 2군데. 아무래도 서울 분양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레미안 엘리니티 여기가 용두동의 레미안 엘리니티? 레미안 엘리니티. 우리 우리 디스 네, 아파트 저희 했습니다. 네, 맞아요.
디스 아파트로도 썼는데 23일에 1순위 청약받고요. 삼성물산이 이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라 가지고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어요. 총 1,048가구인데 이 중에 475가구 일반 분양하고 꽤 많네. 예, 반절 정도. 그리고 2022년 8월에 입주를 합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되지? 이거? 분양가는 잠시만요. 평당 2,745만 원인데 이제 주택형 별로 보면은 5구가 6억 9천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까지 나고요. 8사는 9억 1,900만 원에서 9억 6,700만 원. 근데 시세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2억 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에요.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네. 분양가가 2억 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고 지난해 청량리 좀 일대 분양한 것 중에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매 제한 단지이긴 한데 조합원 분양분 그 8사짜리 아파트가 13억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8사가 13억 정도 된다. 네,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어. 분양가 대비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레미안 엘리미트 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에서 3억 5천 정도. 근데 용두동이라는 데가 뭐 여기 좋나? 아니요. 용두동 아니 집이 그쪽 동네 아니야? 맞습니다. 그 동네가 약간 이제 지선 용두역이 지선이라 가지고 용두역. 예, 용두역 사실 용두역보다 신설동이랑 제기역이 가까운데 좀 위치가 사실은 어디 이동하기엔 되게 애매한? 애매하다고? 네, 왜 그렇지? 예, 뭐 환승하고 뭐 이렇게 갈아타고 가기가 좀 보통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얘기한 평당 2,745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청량리 같은 경우 청량리역에 있는 거잖아 바로. 네. 내가 딱 기억에 나거든. 근데 거기하고 그럼 비교해서 3억 싸다고 그러면 싼 거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그래도 좀 청약을 좀 많이 할까? 많이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데 집값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즘에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문만 열면 막 다 팔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 대박이잖아. 뭐 서울 아파트 지금 평균 청약 경쟁률이 한 100대를 된다고 그랬잖아 올해. 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인가 4배 늘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올해 아무래도 더 그럴 것 같아. 지금 분위기상 뭐 대책 6.17 대책 나왔지만 어차피 서울에 뭐 신규 아파트라는 거는 늘릴 만한 그런 딱히 뭐 그런 정책도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뭐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나왔을 때도 사실 보면 뭐 용산하고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었잖아 눈에 띄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아마 청약 강세가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뭐 서울은 여기는 그렇다 치고 또 어디 또 뭐 아까 두 군데 정도 얘기했었는데. 네, 서울은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으로 꼽은 게 힐스테이크 레이크로 송도 3차 힐스테이트. 송도 힐스테이크 레이크 힐스테이트 레이크. 요새 너무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시험 많이 도착하기 어렵잖아. 어렵긴 어려워. 내가 봐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오케이. 오늘 저희 디스 아파트로도 썼는데 네. 근데 이게 인천이 그때 올해 들어가지고 한창 풍선 효과 때문에 많이 집값도 오르고 또 청약 열기도 엄청 쉽게 뜨거워졌었는데 이거 열기를 타고 좀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얘가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 역대 최고가인데 평당 2,230만 원이에요.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 최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평당 얼마? 2천? 2,230만 원. 2,230? 네. 그럼 아까 용두동이 2,700이었는데 뭐 500만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 아니 근데 이제 8사를 보면은 7억 1,418만 원에서 8억 2,293만 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양천구 신정동에 분양했던 호반 서밋 목동이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요. 그거보다 비싸다고? 네, 목동보다? 네. 여기 목동은 아니지만 신정동. 신정동이지만 어찌됐든 신정동이지만 그래도 이제 목동 생활권인데 얘가 이제 7억 2,250만 원에서 8억 780만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더 비싸다.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근데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요새 이제 송도 올해 분양하는 애들이 다 경쟁률 보면은 100대 1을 다 넘겼었어요. 경쟁률이? 네, 청약 경쟁률을. 그래서 그 열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해도 팔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올린.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약간 그 한간에 드는 소문으로는 이 그 송도 랜드마크 시티라는 부지에 지어진 되게 현대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이거 개발 이익 중. 그럼 이게 시행사가 현대건설이야? 네. 그래서 요거 어떤 뭐라 그러지? 개발 이익 중에 어떤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반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럼 이렇게 원래 반씩 나눈. 원래 저 송도는 네. 그 이익의 얼마를 일정 부분을 예. 그 인프라 투자하는 데 쓰게 돼 있어. 네. 어. 그래서 오픈형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의혹이 제기도 되고 기사도 좀 많이 나왔던.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그리고 또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안 사면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너무 비싸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3차라고 했잖아요. 1차랑 2차는 평당 1,200에서 1,300만 원이었는데 1,200에서 1,300? 근데 이거 언제 분양했던 건데 이게? 그게 2010 한 3, 4년 전. 그러면 이제 곧 이건 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겠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사이에 2배가 뛰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배를 이거는 좀 과한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비싸네라고 느껴요. 아니 근데 여기는 그러면 뭐 허그나 이런 데서 저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서 분양가 통제를 안 받나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 다 분양가 통제 받잖아. 인천 인천은 빠져있나?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최근에 이번에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결국 이게 뭐 일각에서 나도 뭐 가끔 정부를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 주변 시세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정부에서 분양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정말 폭리인지의 여부는 물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세상에 바로 옆에 1, 2차 있고 근데 2년 지나가지고 더블로 받는다는 거 이거는 좀 과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분양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뭐 인천경제청이 뭐 어디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게 공공택지가 아니니까 뭐 분양가 심사 같은 걸 적용할 수 없는 민간 영역이니까 참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멘트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소비자들의 힘으로 심판을 해? 심판. 이러다가 또 나 또 그냥 자, 또 넘어갑시다. 좀 수습 좀 하자. 진짜. 자, 그리고 그러면 분양 이번 주에는 자, 아까 이제 좀 정리해 보면 23개 단지 12,500가구 분양하는데 아까 얘기한 서울에서는 용두역, 레미안, 엘리니티,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힐 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두 군데를 지켜봐야 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비싼 것 같아.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다들 생각은 그래도 청약은 될 거다. 지금 이런 거 아닐까 그죠? 그렇게 느껴요. 힐스테이크 레이크 송도 3차는 전염됐어. 될 거라고 장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송도가 지금까지 막 올해 들어가지고 100대 몇 이렇게 청약 경쟁률 이렇게 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투기 수요 말고 실수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보다는 낫겠지만 한 30, 40대 1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긴 하셨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매 제한이 6개월로 6개월밖에 짧아요. 맞아. 근데 한 번만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하는 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이 한 번의 전매 기회를 노리고 청약하는 수요도 근데 있을 뭐 아까 것이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매 제한이 뭐 6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시세 차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끼케야 이거 뭐 몇 천만 원도 되나? 안 될 소위 거 아니야? 말하는 짤짤이 짤짤이. 조금씩 이렇게 시차가 아, 요새 짤짤이. 짤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노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다들 하고. 지은이도 많이 컸어. 이제 짤짤이가 특수 용어까지 이제 다 섭렵을 했네. 오케이, 자, 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이슈들 중에 댓글 회의하기 앞서가지고 댓글을 좀 봤더니 그 댓글 내용 한번 봐봐. 뭐 그냥 한번 댓글 보면은 어떤 분이 아까 여기 어떤 분 아이디
KG 샌더르? 아 발음 잘 안 돼. X KG 샌더르 하여간 뭐 대충 해야죠. 근데 이분이 올린 내용 중에 신반포 15차 신반포 15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우가 대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원래 여기가 삼성물산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이런 게 이런 지금 댓글에 달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거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신반포 그때 경쟁 끝에 하여간 대우를 아마 떨궈내고 원래 기존 시공사가 대우였는데 대우를 떨궈내고 이제 삼성으로 이제 그 했던 그때 삼성이 아마 다시 재건축에 뭐 몇 년 만에 5년 만인가 뭐 몇 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처음 했던 데가 여기일 거야 아마 내 기억이 그렇거든. 뭐 맞지? 그거 레미안의 주제였었지. 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4월에 어, 삼성물산이 이 신반포 15차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약 2,400억 원대로 한 평당 한 550만 원 정도, 500만 원인가요? 제가 요거까지 조사하는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주를 했는데 이름이 이제 레미안 원 펜타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 신반포 15차는 대우건설이 2017년에 원래 푸르지오 서밋으로 시공사로 선정이 됐었다가 조합에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건설사와 조합 간 좀 갈등이 벌어졌어요. 공사비 증액했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대우건설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조합이 작년에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통보를 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우리가 시공사인데 왜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느냐 우리는 해지 사유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조합을 상대로 작년 12월 13일에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그 현장에 이제 착공 공사를 작년 6월에 착공 공사가 아니고 철거 공사를 작년 6월에 끝냈어요 대우건설이. 이미.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대우건설 직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유치권 행사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이제 그 현장을 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삼성물산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못 하는 건가 그러면? 이미 철거가 끝났으면 사실은 철거 다음에 바로 착공인데 그러면 이제 벌써 착공하고 분양 들어가야 되는데 신반포 이 사람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늦어지면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규제가 더 강해질 테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조합 측에 여쭤봤는데 지금 이 소송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이런. 예, 근데 지금 이게 확인 소송이 그럼 아직 뭐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모양이지? 그러면? 예, 지금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점. 작년 12월에 했으면 이게 뭐 얼마 안 됐기도 했고. 6개월 정도면 어떻게 되려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대우건설이 이기면 골 때리겠는데? 예, 근데 제가 대우건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설계 변경을 조합에서 했고 그 변경한 부분이 이제 연면적이 증가를 했는데 그 연면적이 증가한 부분을 3.3당 원래 계약서에 나온 499만 원에 계산을 해서 그 증가한 부분을 포함하면 기존에 이제 2,098억 원에서 이게 2,693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부분을 달라라는 게 대우건설의 이제 주장이라면 조합은 이렇게 공사가 증액이 추가가 되는 거는 어쨌든 이것은 대우건설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약서에 하는 그렇게 거죠.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대우건설은 입찰을 제안할 때 그렇게 이 얘기했다, 부분을 이게? 다 해주기로 했다. 설계 변경으로 증액이 되더라도 원래 공사비대로 그냥 받겠다라고 하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네, 이거지? 그게 조합 측 주장이어서 이 부분이 좀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뭐 대답이 좀 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이거 쉽게 해결될 쉽지 문제는 아닌 않은 것 문제 같은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대우건설이 뭐 원래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대우건설이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소송을 해본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긴 뭐 대개는 그냥 자, 어떻게 적당히 그냥 합의해가지고 빨리빨리 합시다. 뭐 알다시피 재건축이라는 건 시간이 돈이거든. 그래서 재건축 현장마다 다들 보면은 뭐 웬만하면은 뭐 비대위 생기고 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재건축이 뭐 보통 10년씩 막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부분만 좀 줄어들어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뭐 분양가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 근데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리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재건축은 이게 사유재산에 걸린 문제라서 뭐 이해관계가 다 달라. 그래서 조합원들마다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빨리 되는 데들 같은 경우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내가 보면 오케이. 그럼 뭐 요거는 됐고. 자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댓글을 좀 잠깐 보면 아까 재밌는 댓글 중 아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 네. 그거 나도 봤어. 근데 아니 뭘 심상정 대표를 내가 그렇게 어떻게 뭐 심하게 비판했나? 그냥 이름을 그냥 불렀다 이런. 아 이름을 불렀다. 심상정 의원님. 유아룡 데스크 약간 꼰대스러우면서도 꼭꼭 필요한 거 집어줌. 딱 내 스타일. 멋진 통통이님. 아, 그래, 참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댓글 중에서 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계속 이제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인 댓글의 의견은 뭐 한 9대1 정도로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 뭐 여기 보면은 소울Y라고 하신 분이 또 주신 댓글 중에 보면은 임대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권해가지고 작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 해놨는데 이제 실거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거 완전 사유재산권 침해다. 알다시피 그 재건축 조합은 안 살면 2년간 안 살면 분양권 안 주는 거. 근데 그거 이제 비판하신 내용인 것 같고 또 아까 보다 보니까 또 좀 안타까운 사연도 좀 있더라고. 그 여기 보면 뭐 사연이 이래. 뭐 아프신 엄마가 팔지 못하신 오래된 집 사서 수리비는 무지하게 나가고 대출금 갚아가며 겨우 살고 있는데 갑자기 투기과열 지역이라니요 하면서 세부담은 늘 것 같고 집값은 떨어질 것 같고 남편이 살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제발 탄원서라도 대통령님께 탄원서라도 올려야 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사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물론 정책이라는 게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이제 모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을 다 맞춤형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누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 흔히 뭐 그런 분이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책을 근데 너무 사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진짜 이게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또 때로는 이런 분도 있어. 소득이 안 오르고 집값만 오르는 게 정당한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도 또 이렇게 다양한 댓글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자,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